매년 가을이 되면 하늘에는 경이로운 장관이 펼쳐집니다. 수백만 마리의 새들이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머나먼 여정을 시작하죠. 혹독한 겨울을 피해 따뜻한 남쪽으로, 그리고 봄이 오면 어김없이 다시 태어난 곳으로 돌아옵니다. 북극 제비갈매기는 평생 동안 달을 3번 왕복하는 거리를 비행하고, 큰들뿌리도요는 알래스카에서 뉴질랜드까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날아갑니다. 이 작은 생명체들은 어떻게 이토록 놀라운 항해를 할 수 있는 걸까요? 우리 인간은 지도가 있어야 하고 나침반이 필요하며 최첨단 GPS 장비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새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자신의 길을 찾아냅니다. 그 비밀은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 지구 자기장을 감지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새들은 온몸으로 지구를 느끼고 심지어 자기장을 보는 놀라운 능력을 지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각을 넘어 양자역학이라는 미시 세계의 법칙이 만들어내는 생명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거대한 자석과 같습니다. 지구의 핵에서 생성된 자기장은 행성 전체를 감싸는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자 길잡이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나침반 마늘이 북쪽을 가리키는 것을 통해 그 존재를 알지만 새들은 이를 훨씬 더 직접적으로 느낍니다. 이 놀라운 능력의 중심에는 자기 수용이라는 감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푸는 열쇠는 놀랍게도 새의 눈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정확히는 망막에 있는 크립토크롬이라는 단백질입니다. 크립토크롬은 원래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단백질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언제 잠들고 언제 깨어날지를 알려주는 우리 몸속의 시계 같은 존재죠.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 단백질이 빛을 흡수할 때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빛, 즉 광자가 크립토크롬 단백질에 부딪히는 순간 양자역학의 세계가 열립니다. 이 충돌로 인해 단백질 내에서 전자가 튕겨나가 한 쌍의 분자가 만들어지는데 이를 라디칼쌍이라고 부릅니다. 이 라디칼쌍은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각각 한 개씩 작을 이루지 못한 전자를 갖게 됩니다. 이 짝 없는 전자들은 마치 작은 팽이처럼 스핀이라는 양자적 특성을 가지고 뱅글뱅글 돕니다. 처음 생성되었을 때 두 전자의 스핀은 서로 반대 방향을 향하는 반이랑 상태로 묶여 있습니다. 마치 한 쌍의 댄서가 완벽한 호흡으로 춤을 추는 것과 같죠. 하지만 이들의 완벽한 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바로 지구 자기장이라는 외부의 힘이 이들의 스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에 따라 한쪽 전자의 스핀이 뒤집혀 돌다 같은 방향을 향하는 삼중항 상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 스핀 상태의 변화를 라디칼쌍의 수명과 화학 반응의 최종 결과물을 결정합니다. 단일항 상태냐, 삼중항 상태냐에 따라 새의 뇌로 전달되는 신경신호가 달라지는 것이죠. 즉, 새는 자기장의 미세한 변화를 망막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의 변화로 감지하고 이래 시각정보로 변환하여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들이 가진 양자나침반의 원리입니다. 새들은 우리처럼 나침반 바늘이 가리키는 북쪽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자신의 시야에 겹쳐 보이는 빛과 그림자의 패턴을 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새들이 자기장의 방향이 아니라 기울기를 인지한다는 점입니다. 지구 자기장은 지표면과 평행하지 않습니다. 적도에서는 지표면과 거의 평행하지만 극지방으로 갈수록 수직에 가깝게 기울어집니다. 이 기울어진 각도, 즉 복각의 새들에게는 핵심적인 정보가 됩니다. 복각은 위도에 따라 일정하게 변하기 때문에 새들은 이 각도를 감지함으로써 자신이 지구상 어디쯤에 있는지, 즉 위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사각 나침반의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 북반구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새는 자기장의 기울기가 점점 완만해지는 것을 시각적으로 감지합니다. 반대로 북쪽으로 돌아올 때는 기울기가 가팔라지는 패턴을 따라 비행하면 됩니다. 이는 마치 보이지 않는 고속도로를 따라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놀라운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독창적인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독일의 생물학자 볼프강 빌츠코와 로즈비타 빌츠코 부부는 1960년대에 이 분야의 상부적인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울새를 둥근 철장 안에 넣고 주변에 코일을 감아 인공적으로 자기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실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자연 상태의 자기장 아래에서 울새들은 봄이 되면 북쪽으로, 가을이 되면 남서쪽으로 향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세정 아래서도 이들의 이동 본능이 발현된다는 것을 의미했죠. 진짜 놀라운 일은 자기장을 조작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과학자들이 코일을 이용해 자기장의 수평 방향은 그대로 둔 채 수직 방향만 거꾸로 뒤집자 새들의 행동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분명히 북쪽은 그대로인데도 새들은 정반대인 남쪽으로 가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이 실험은 새들이 자기장의 극성, 즉 N극과 S극을 구분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장이 지표면과 이루는 각도만을 기준으로 방향을 잡는다는 강력한 증거가 된 것입니다. 양자 나침반과 경사각 나침반 이론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연의 항해사들이 가진 능력은 자기 수용 하나뿐만이 아닙니다. 새들은 마치 최첨단 비행기처럼 여러 항법 장치를 동시에 사용하는 멀티모달 전략가들입니다. 하나의 시스템이 무용지물이 되어도 다른 시스템을 이용해 길을 찾을 수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태양 나침반입니다. 새들은 우리처럼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는 사실을 압니다. 여기에 자신의 생체 시계를 결합하여 현재 시간을 기준으로 태양의 위치를 파악하고 정확한 방향을 계산해냅니다. 그럼 나래는 어떻게 하냐고요? 새들의 눈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편광 감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름에 가려 태양이 보이지 않아도 하늘에 퍼진 빛의 편광 패턴을 분석해 태양의 숨은 위치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밤에 이동하는 새들에게는 밤하늘의 별들이 훌륭한 별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새들은 특정 별자리 자체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별들의 회전 중심을 파악합니다. 북반구에서는 북극성을 중심으로 별들이 회전하는 패턴을 학습하고 이를 기준으로 북쪽을 찾아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세상의 규칙을 배우듯 어린 새들은 밤하늘을 관찰하며 자신만의 천체 지도를 머릿속에 그립니다. 그래서 인공적인 하늘 아래에서 자란 새들은 별을 이용한 항해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어쩌면 가장 의외의 항법장치는 바로 후각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귀소 본능으로 유명한 집비둘기의 경우 후각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집 주변의 독특한 냄새들을 기억해 냄새 지도를 만듭니다. 소나무 숲의 향기, 바다의 짠 내음, 도시의 매연 냄새 같은 것들이 좌표가 되는 셈입니다.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풀어주면 바람에 실려오는 익숙한 냄새의 조합을 분석해 집 방향을 찾아냅니다. 후각을 마비시킨 비둘기는 길을 잘 찾지 못한다는 실험 결과도 이 가설을 뒷받침합니다. 이토록 신비한 자기수용 능력은 새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드넓은 대양을 헤엄쳐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고향 해변으로 돌아와 알을 낳는 바다거북. 그들 역시 지구 자기장의 복각과 강도를 이용해 자신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자신이 태어난 강으로 거슬러 올라와 산란하는 연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연어는 강마다 다른 미세한 자기장 신호를 기억했다가 먼 훗날 바다에서 돌아올 때 그 신호를 찾아냅니다. 마치 각 강마다 고유한 자기장 주소가 부여된 것과 같습니다. 심지어 포유류인 여우에게서도 자기 수용의 증거가 발견됩니다. 여우는 눈 밑에 숨어있는 쥐를 사냥할 때 특정 방향, 즉 북동쪽으로 도약할 때 성공률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이는 여우가 자기장을 이용해 먹잇감과의 거리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때문이라는 흥미로운 가설로 이어집니다. 새의 눈에서 시작된 이 놀라운 이야기는 양자생물학이라는 새로운 과학 분야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생명현상이 우리가 아는 고전적인 물리 법칙만으로 설명되지 않으며 그 근원에는 양자역학의 기묘한 규칙들이 작동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광합성에서 식물이 빛 에너지를 거의 100%에 가까운 효율로 변환하는 과정, 우리 몸속 효소들이 불가능해 보이는 속도로 화학 반응을 촉진하는 원리 등 생명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이 양자역학을 통해 새로운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에게는 자기수용 능력이 없을까요? 흥미롭게도 우리 눈의 망막에도 새와 똑같은 크립토크롬 단백질이 존재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인간 역시 미약하게나마 자기장을 감지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아직은 가설 단계에 불과하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정말 놀라운 일이겠죠. 크립토크롬에 대한 연구는 새들의 길찾기, 비밀을 푸는 것을 넘어 인간의 수면장애, 시차 적응, 심지어 특정 신경 질환의 치료에 대한 새로운 영감을 줄 작은 새 한 마리의 눈 속에서 시작된 탐구는 이처럼 우주와 생명의 가장 깊은 비밀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보이지 않는 자기장과 기묘한 양자 현상이 만나 수천 킬로미터를 넘나드는 위대한 여정을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 이는 우리에게 자연이 얼마나 정교하고 경이로운 시스템인지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세상 속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무수한 비밀들이 숨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가는 과학의 여정이야말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항해일 것입니다.